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대표 후보자들을 모시고 정견을 들어보는 시간, 오늘은 윤상현 후보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윤상현입니다. 예, 첫 질문 바로 가겠습니다. 총선 패배 뒤 치러지는 첫 전당대회, 이 시점에서 다른 사람이 아닌 꼭 윤 후보님이 대표가 돼야 되는 이유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전당대회 대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당 대표는 당의 얼굴이자 자존심입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민주당하고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제 답은 2명으로 좁혀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적어도 박 대통령 탄핵당하고 당이 위기에 처하고 또 우리가 분열되었을 때 당원분들하고 계속 끝까지 같이 울어준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셋째, 윤심이 당심이고 민심이 아니라 민심이 당심이고 윤심이라고 항상 공천 협박 속에서도 소신껏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냐. 또 네 번째로 그래도 그 속에서 대통령하고의 신뢰 속에서 그런 말을 자신 있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요 정도의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을 생각해 보면은 다른 후보들하고 저하고의 좀 차별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당을 폭파해달라. 물론 이제 선거로 그렇게 해달라는 말씀입니다만 연일 혁신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당을 어떻게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 당을 폭파시킬 정도의 창조적인 파괴, 전면적인 대혁신을 해야 됩니다. 우리 당이 일종의 이익 집단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익 집단이 아니라 정말로 자유민주주의 우파 이념에 투철한 가치정당, 이념정당이 되어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당원이나 국민들에게 군림하는 당이 아니라 정말로 그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생정당이 돼야 되고요. 또 세 번째로는 당원이 진짜 주인이 되는 혁신정당이 돼야 됩니다. 이런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당 중앙을 폭파시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의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특히 우리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 어떤 뺄셈 정치를 했다든지 이런 거 아니면은 오만한다든지 이런 소위 말해서 당내에 좋지 않은 고질적인 병폐 이런 것을 없애야 된다. 이런 여러 부류의 DNA도 없어고 당이 새로 변화 혁신할 때 정말로 당이 명실공히 이기는 민생정당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저의 신념입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과열되면서 이런 선거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결국에는 이제 서로의 발목을 나중에 잡을 수도 있는데 그러다가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 아니냐, 쪼개지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자성론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원인 혹은 책임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근데 이제 사실 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이번 전당대회에 나올 후보들은 적어도 민주당에는 이긴 후보가 돼야 된다. 그러면서도 어떤 대권에 대한 생각이 없는 사람.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대권에 관심 있는 대권 주자분들이 나오셨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 향배가 현재 권력 대 미래 권력의 다툼같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전당대회 이후에 당이 분열되고 휴증이 많이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게 큰 문제인데 그렇지만은 저희 같은 사람이 나서서 당의 분열보다는 화합 또 통합을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그래서 전대 이후에 그런 어떤 분열적인 요소가 생기지 않도록 제가 많은 역할을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나경원 후보가 지난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공소 취소 청탁을 했다 이렇게 발언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는데 사과를 했습니다만 충분하다고 보시는지 또 여론 조성팀 한 후보의 여론 조성팀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실 이제 패스트트랙 투쟁이라는 게 나경원 후보 혼자만의 투쟁은 아닙니다. 그때 당 전체가 공수처, 연동형 비례대표, 민당의 어떤 날치기 폭거에 대항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나경원 의원의 청탁이라는 게 본인만을 빼달는 게 아니라
정치가 사법화로 잘못돼가고 있다. 대한민국의 어떤 가치 근간의 문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잘못된 것은 그런 두 사람만의 얘기가 이제 한동훈 후보께서 이제 밖으로 이제 부지불식간에 이제 꺼낸 게 이게 이제 잘못으로 보고요. 일단 본인이 정중하게 사과를 했으니까 일단 그 선에서 넘어가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근데 여론 조성팀이라는 거 그것도 우리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본인이 한 멤버였다. 또 그런 팀이 있었다라고 이제 시인을 했는데 일단 한동훈 후보께서는 이제 본인하고 무관한 지지자들의 어떤 팀이었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한동훈 후보의 입장을 믿고 싶습니다. 네. 제3자 추천 특검을 포함해서 최상병 특검에 부정적이신데 대안 없이 반대만 하면 야당이 계속 끌려다닐 것이다. 이런 반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특검이라는 게 정쟁적인 정략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민당이 하는 것은 기승전 무조건 탄핵입니다. 특검도 탄핵으로 가는 이제 길을 닦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결국 오늘도 탄핵 청문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탄핵을 공론화시키는 게 민당의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2027년 3월 선거까지 기다리기에는 지금 4개 재판이 있지 않습니까? 7개 사건, 11개 혐의입니다만 그 3년이라는 세월이 너무나도 긴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 전에 대법원형 확정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빨리 현직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탄핵을 공론화하는 단계 속에서 특검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공수처에서 어떻게 보면은 기구 특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특검이 상설 특검, 개별 특검, 기구 특검이 있습니다만은 문재인 정부에서 기구 특검으로 만든 행태가 공수처다. 또 공수처가 정말 왕성하게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수처의 수사를 지켜보자. 공수처 수사를 지켜본 다음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 여야가 다시 또 얘기하는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저도 봤습니다만은 4명의 후보가 인수에 대한 투표용지가 나왔더라고요.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건강 챙기시면서 선의의 경쟁 펼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